안녕하세요. 사랑방 이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는 편안하셨나요? 살다 보면 사람 속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실감 날 때가 있죠. 특히 그게 피를 나눈 가족이라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보통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하고 자식이 그런 부모를 배신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다들 눈물 흘리고 분노하죠. 그런데요. 만약 그 부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해 빠진 노인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자식이 파놓은 함정을 이미 다 알고 그 위에 더 크고 무시무시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효도 여행이라는 핑계로 어머니를 버리려 했던 어리석은 아들과 그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참교육을 선물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눈물 대신 통쾌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방 이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태국 방콕의 한고급 호텔 24층 스위트룸. 말순 씨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까마득한 아래로 두 남녀가 캐리어를 끌고 급하게 택시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죠. 바로 그녀의 아들 진우와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일정표에는 분명 오전 호텔 휴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들 내외는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푹 주무세요. 저희는 잠깐 편의점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들이 향한 곳은 편의점이 아니라 공항이었습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해서 로비로 뛰쳐나가거나 전화를 걸어 울먹였겠죠. 아들아, 나만 두고 어디 가니?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순 씨는 달랐습니다. 창가에서 그들이 탄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아주 차분한 눈빛으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로 돌아와 낡은 가방 깊숙한 곳을 뜯었습니다. 가방 안감이 뜯어지며 나온 건 며느리가 챙겨준 용돈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과 검은색 수첩 그리고 여권이 하나 더 나왔죠. 말순 씨는 그 비밀 휴대폰에 전원을 켰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딱 2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실장, 내 예상대로다. 쥐새끼들이 미끼를 물고 도망갔어. 네, 여러분. 사실 말순 씨는 그냥 평범한 동네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콩나물 깎으며 사는 척했지만 실상은 명동사채 시장에서 미스박이라고 불리던 현금 동원력 수백억 원대의 전설적인 큰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들 놈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번 여행이 자신을 해외에 버려두고 그 틈에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위조해 전 재산을 가로채려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것도 말이죠. 말순 씨는 아들을 시험해 본 겁니다. 설마 그래도 4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설마 나를 버릴까. 하지만 아들은 그 기대를 저버렸고 이제 말순 씨에게 남은 건 어머니로서의 자비가 아니라 채권자로서의 냉정한 회수 절차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여행사 가이드로 위장해 호텔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강도훈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말순 씨의 충직한 자산관리인이자 해결사였죠. 회장님, 지금 바로 추적해서 공항에서 잡을까요? 도훈의 물음에 말순 씨는 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놔둬라. 한국 가서 집 팔고 대출받고 신나게 뛰어놀게 둬. 배가 터질 정도로 욕심을 채워야 터뜨릴 때 소리가 큰 법이거든. 우리는 플랜 B로 간다. 말순 씨는 호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앞둔 맹수의 눈빛이었죠. 자, 이제 쇼를 시작해볼까. 그 시각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아들 진우와 며느리 서연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완벽했어. 어머니 지금쯤 자고 일어나서 우리 찾고 난리 났겠다. 그러게. 호텔비는 딱 하루치만 결제했으니까 내일이면 쫓겨나겠지. 여권도 내가 가져왔으니 국제 미아되는 건 시간 문제야. 나 몰라. 일단 한국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집부터 내놔야 해. 금매로 던지면 금방 팔릴 거야. 대출도 풀로 당기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죄책감은커녕 곧 손에 쥘 수십억 원의 돈 생각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모은 그 알토란 같은 재산을 꿀꺽할 생각뿐이었죠. 귀국한 진우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미리 위조해둔 어머니의 인감과 위임장으로 부동산의 아파트를 금매로 내놨습니다. 은행에서는 어머니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어모았죠. 그 과정이 너무나 순조로워서 진우는 자신의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과정 뒤에 말순 씨의 그림자가 있었다는 걸요. 말순 씨는 강 실장에게 지시해
은행과 부동산이 진우의 사기 행각을 눈감아주도록, 아니 오히려 부추기도록 손을 써뒀습니다. 진우가 집을 팔 때 그 집을 사들인 사람, 바로 말순 씨가 만든 유령 회사였습니다. 진우가 받은 대출, 그것도 결국 말순 씨의 자금줄에서 나온 돈이었고요. 즉 진우는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손바닥 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만에 진우의 손에는 현금 30억 원이 쥐어졌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죠. 와, 서연아 이거 봐. 영이 몇 개야? 이제 우리 진짜 부자야. 오빠 근데 이 돈 그냥 두면 안 돼. 어머니가 혹시라도 한국 돌아오면 뺏길 수도 있잖아. 빨리 세탁해야 해. 어디 투자해서 불린 다음에 해외로 뜨자.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이 바로 말순 씨가 노린 틈이었습니다. 이때 강도훈 실장이 등장합니다. 말끔한 수트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잘 나가는 투자 전문가로 위장해서 진우에게 접근했죠. 강남의 한 고급 바에서 우연을 가장에 합석한 도훈은 진우에게 은밀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아, 이거 사장님한테만 드리는 정보인데. 지금 싱가포르 쪽에 신규 상장하는 코인이 하나 있어요. 이게 비공개 프리세일 중인데 일주일 뒤 상장하면 최소 10배 아니 20배는 그냥 갑니다. 저도 이번에 집 팔아서 다 넣었어요. 귀가 얇은 진우는 10배라는 말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30억이 300억이 된다니. 이건 신이 주신 기회 같았습니다. 도훈은 망설이는 척하다가 특별히 진우를 VIP 투자자 명단에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50억이에요. 30억으로는 좀 부족한데. 진우와 서연은 안달이 났습니다. 20억이 부족했습니다. 눈앞에 300억이 있는데 고작 20억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죠. 오빠 사채라도 쓰자. 어차피 일주일 뒤면 10배로 불려서 갚으면 되잖아. 이자 좀 떼줘도 수백억이 남아. 결국 진우는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습니다. 악질 사채업자들에게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써주고 20억을 빌렸습니다. 물론 그 사채업자들도 말순 씨의 관리하에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50억 원.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강 실장이 알려준 해외 투자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진우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따위는 잊고 떵떵거리며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행복은 딱 3일 갔습니다. 투자 설명회가 열리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진우와 서연은 가장 비싼 옷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인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행사장은 텅 비어있고 조명은 어두컴컴했죠. 뭐야? 왜 아무도 없어? 강 실장님은? 진우가 두리번거릴 때 연회장 무대 위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문구가 떴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아들아.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뒷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백발을 우아하게 넘긴 여인. 선글라스를 벗으며 진우를 바라보는 그 눈빛. 바로 어머니 말순 씨였습니다. 어머니. 진우는 귀신을 본 것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에? 태국에 계셔야 하잖아요. 아니 그보다 여긴 투자 설명회장인데. 말순 씨는 여유롭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투자 설명회? 그래 내가 그 투자 회사의 회장이다. 내가 50억을 꽂아 넣은 그 회사 내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야. 진우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이라니요? 어머니는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시잖아요. 말순 씨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너는 내 애미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시장 바닥에서 구를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느냐? 명동의 미스박. 그게 나다. 진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전설처럼 듣던 사채업계의 대무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니.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다. 효도 여행이라고? 그래 속는 셈 치고 따라갔어. 혹시나 내가 마음을 고쳐먹을까 해서. 그런데 넌 나를 그 낯선 땅에 버리고 내 돈을 훔쳐서 달아났지.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해줬다. 너를 욕망이라는 지옥에 가두고 내가 가진 모든 걸 회수했어. 그럼 내 돈은요? 내 50억. 진우가 악을 썼습니다. 내 돈? 그게 왜 내 돈이냐? 내 집 한 돈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 그리고 내가 사채 써서 빌린 돈까지.
전부 내 주머니로 다시 들어왔다. 원래 내 것이었으니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지. 말순 씨는 손가락을 딱 튕겼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덩치 큰 사내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진우가 돈을 빌렸던 사채업자들이었죠. 아참. 20억 빌린 건 내가 해결해야지. 여기 이분들이 돈 받으러 오셨네. 각서에 뭐라고 썼더라? 돈 못 갚으면 장기라도 팔겠다고 했었나? 서연이 울며 불며 말순 씨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감옥 가기 싫어요. 진우도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내가 아들이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말순 씨는 싸늘한 눈으로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들? 내 아들은 태국 호텔에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순간 죽었다. 여기 있는 건 내 돈을 훔치려다 실패한 잡범일 뿐이야. 말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강 실장 뭐해? 저것들 경찰에 넘기든 빚쟁이한테 넘기든 알아서 처리해.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진우와 서연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지만 말순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가는 문 앞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 있는 어린 손자 민재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사기 행각을 벌이느라 방치했던 아이를 말순 씨가 미리 데려다 놓은 것이었죠. 겁에 질린 민재를 보며 말순 씨의 표정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민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엄마 아빠는요? 저 무서워요. 걱정 마라. 엄마 아빠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러 갔어. 당분간 못 올 거야. 대신 이 할미가 널 지켜주마. 말순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통장에 든 돈 내 아빠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돈이다. 하지만 민재야 너는 잘 기억해라. 돈은 쫓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란다. 내 아빠처럼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라.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울 거다. 아주 강하고 똑똑한 놈으로. 그렇게 진우와 서연은 사기 혐의와 불법 대출 그리고 사채 빚에 허덕이며 감옥과 도망자 신세를 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반면 말순 씨는 손자 민재를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냉철한 경제관념과 사업수완을 물려받은 민재는 훗날 할머니를 뛰어넘는 바른 기업가로 성장했죠. 어느 날 말순 씨는 민재와 함께 다시 그 태국 호텔을 찾았습니다. 같은 24층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녀는 씁쓸하지만 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버린 거였어.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려 했지만 결국 그 덫에 자신이 걸려 넘어진 이야기였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딱이죠. 말순 씨가 보여준 비정함이 누군가에게는 너무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결단력이 손자 민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리는 일이 빈번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의 사랑을 악용하려 드는 순간 그 사랑은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가족 그리고 내 주머니 속의 돈. 무엇이 진짜 나를 지켜주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방 이름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쫄깃하고 가슴 뻥 뚫리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